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억부론을 강의하는 적천수 강의를 하겠습니다. 격국론과 억부론에서요, 용신을 잡는 게, 억부론에서는 상신이라고 그래요. 격용신을 별도로 있고, 나중에 이제, 자평진전에서 얘기하지만, 용신이라는 것은 우리 억부론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격용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고 격국론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저러나 억부론에서는 용신하면 제일 중요한 신이죠. 용신. 그래서 용신. 우리는 항상 용신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자, 제9장 분울이에요. 이거 정반대되는 뜻이에요. 어떻게 반대되냐? 이건 흥분하다 할 때 쓰는 분자고요. 이건 울은 우울증 때 쓰는 울자예요. 그럼 흥분되다, 우울하다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감정이 있고요. 이거는 속으로 깔아앉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답답울자니까요. 예. 울릉도 할 때 쓰는 저 울자입니다. 자, 원문을 읽고요. 또 다시 유시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가 있죠. 그래서 유시주는 빼고 임시주를 읽고 사례명전 오늘 모두 4개인데 2개만 하겠습니다. 자, 국중에서요, 현 나타나다는 거예요. 나타나다. 분발지기. 예, 좋죠. 분발하다. 분발하세요 라고 하죠. 예,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분발지기 기능이 딱 나타나면, 드러나면 신서의창이라고 해서 정신은 쫙 퍼지고요. 의지, 마음이에요. 창. 그러니까 이것도 퍼진다는 뜻이에요. 양이라고도 읽는데 창의 발음이 납니다. 자, 상례 다침매라고 해서 이거는 벌써 울자가 여기에 소용되는 거죠. 같이 쓰는데 국중과 상례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 중국 사람들은요, 뜻은 비슷하게 얘기를 할 때는요, 뜻글자가 많으니까 다른 글자를 써갖고 표현을 해요. 근데 뜻은 거의 비슷해요. 글자만 다를 뿐이지. 이건 국중이라고 그러고요, 상례라고 그랬어요. 국이나 상이나 비슷해요, 현상. 그리고 중이나 내나 가운데나 속이나 똑같잖아요. 가운데나 속이나. 그리고 현 나타나다라고 했는데 이건 나타날 것도 없어요. 다침매라고 해서 많다. 이렇게 딱 이거 묻힐 침자예요, 묻을 매자예요. 물에 침 빠지는 거고요. 이거는요, 이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땅에 묻히고. 그런 기운이 있는 자는 힘을 벌써 보세요. 마음이 울적하고요. 뜻이 회라고 해서 이건 회는 곧 불이 타서 재만 남은 거예요. 이건 바람만 조금 불어도 휙 날아가고요. 요즘 같은 경우 불이 타고 나서 장마가 비가 한번 싹 내리군요. 깨끗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재앙제자가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고요. 불화가 들어가요. 불에 탄 것이 이 물을 뜻합니다. 이 삼수. 물을 싹 한번 지나가면요, 깨끗해요. 이게 재앙제자예요. 재앙제자예요. 재앙이죠. 장마가 져서 쓸려 내려가면요, 물로다 쓸려 내려가면 건덕질에도 남아요. 근데 불이 나고 나서 비가 싹 내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싹 없어져 버려요. 채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불 났을 때 어디 지역인지 거기에 요즘 또 장마가 졌잖아요. 그럼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임시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시와 해서 무없다라는 거예요. 억울, 자 보세요. 억울한 거, 우리도 억울하다고 그러죠. 참, 억울한 게 없으면서 서창자, 이렇게 확 바깥으로 드러나는 자는 국중에, 이거 국중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불태가,
태거하지 않을 것이고 결함이 없을 것이니 소용자 내가 쓰고자 하는 자는 개듣기 기운을 얻었으며 소희자 내가 반가운 것은 개등력 힘을 얻는 것이다. 소기자는 내가 끓이는 것은 실시실세 때를 잃고 세력을 잃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신부당기물 한신 역시 기물과 끓이는 물건이죠. 기물과 부당 어울리지 않고요. 무리를 짓지 않고 반대로 유익의 희용 오히려 한신이 희용에 이익이 된다면 이건 뭐예요? 좋겠죠. 또 합을 끓이는데 충을 만났다든지 충을 끓이는데 합을 만나면 좋겠죠. 전부 이 무어구리 서창자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체음 용량 체는 음인데 양으로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수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코로 일양생어 북인데 하나의 양은 북쪽에서 생하는데 음이 음생즉 양성 양이 성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 음극증 양생이라고 하죠. 음이 극에 다다르면 모든 사물은 다 그래요. 물극적 필반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은 극에 다다르면 반대가 반드시 돌아온다. 모비우스 띠를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아주 희한하게 전 그림의 소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돌고 도는 거예요. 태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태극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성하면 그 끝에서는 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예요? 해 중에 간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해수는요 양이 체인데 음이 체인데요. 체가 양인데요. 음으로서 쓰였죠. 기해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간목이 그 안에 들었잖아요. 해수 속에는요. 무임갑 이렇게 들어있죠. 무토 임수 기수 간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마우스를 좀 건드려 줘야 되는데 가끔 건드리지 않아서 또 세원에서 또 중요한 것은 격을 보호하고 용신을 도와줄 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다 분발 반드시 많은 분발하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서창 조금 서창하는 일은 적고요. 다 억울 많은 것을 억울한 것이 많은 자는 국중에서 뭐가 되나 이거에 반대예요. 혹 태과 이게 불자가 빠져요. 태과하든지 또 불자가 또 빠지죠. 결합이 있다든지 소용자 개 신령 이거 반대되는 거예요. 소희자 개 무력한 것 이렇게 올리고 할게요. 소희자 개 무력 어디 있을까요? 무력하고요. 소기자 끓이는 것은 개 득시 득세 정반대죠. 때를 얻고 끓이는 것이 때를 얻고 세력을 얻었어요. 한신이요 겁탈을 겁자예요. 차지해서 겁탈을 하고 앉았고요. 희신은 반대로요 무리를 이루어서 뭐예요? 귀신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합을 반기는데 또 충을 만나고요. 합을 반기는데 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합을 꺼리는데 또 합이 된다든지 체는 양인데요. 용음 오화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고로 이음생어 남쪽이다. 이음이 남쪽에서 생한다. 오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이 생한 즉 음이 성한다라는 거예요. 양극적 음생이라고 해도 돼요. 마치 오중에 기토가 그렇다라고 해서 오중의 기토가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화를 쓸 때는 화를 용신으로 쓰지 기토 쓰기는 좀 힘듭니다. 권토거든요. 오화 속에는 병기 정이 들어있죠. 세월에서 또한 불능 보희 거기
뭐 하지 못한다. 이 불능이 두 단어에 걸리는 거예요. 희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귀신을 제거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필다울곤, 답답한 것이 곤궁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에서 비록 음회라고 해서 그냥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름째 어두운 회자니까요. 그러면 운도에서 배합 양명, 양명과 배합이 되면 역시 능이 서창, 능이 딱 펼쳐질 것이니 상이 비록 양명이라도 운도에서 또 음회를 만나면 역시 주인공은 곤을 답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운도 역시 대운이에요. 대운 역시 더욱 의심잘 반드시 마땅하게 잘 살펴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꼭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격국론과 차이가 나는 게 많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대중의 간목을 쓴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용신은 천간으로 동한 것 외에는 쓰지를 못해요. 지지로 회를 했다든지 회합을 해서 회합을 하면 지지에서 회합을 했다 하면 천간으로 동한다고 해서 그 글자는 쓸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해수 하나를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그런데 이 업부론에서는 반드시 간목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천간에서 유임계를 만난다면 간목을 쓸 때 운에서는 무인 기묘를 만나야 된다. 왜? 무기토가 임계수를 극하고 인묘가 간목을 올려주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를 끌어올리는 거죠. 천간이 유경신이면요, 즉 운에선 병인 정묘가 좋다. 간목을 쓸 때 이게 해준 간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경신이 있으니까 병정화가 이 경신금을 극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병인 정묘가 인목과 묘목이 간목의 근이 되는 것이죠. 대운에서. 그게 이제 동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천간에 유병정이 있으면요, 운에서 임인 계묘,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서 이제 병정화를 임계수가 꿔준다라는 것인데,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주가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약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간에서 무토와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운에서 갑인을묘, 이건 이제 극한해라라는 거예요. 요건 좀 그렇습니다. 만약 오중기토를 용신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오중기토 잘 못 쓰는데요. 천간에서 유임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즉 운에서 무어기미가 좋다. 무기토가 임계를 제하니까요. 천간에서 유경신이 있다 하면 병어 정미가 좋다라는 거예요. 천간에서 가불이 있으면 경호심리가 좋다. 자, 기토를 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차는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장신이 론, 장신이 론 해서 암장된 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밝혀진다. 지지 역시 보세요. 지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암장된 신도 끌어다 빼내 쓰는데 지지에 있는 건 못 쓰겠어요? 쓰죠. 지역 동차로 지지 역시 동차 같은 이론으로 보아라 라는 거예요. 만약 천간지목, 천간에 이제 보세요. 천간에 또 목을 딱 쓴다라고 하면 지지가 수항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병인 정묘가 좋다. 좋습니다. 이건 좋은 소리예요. 천간에서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즉 무인기묘. 그 이유가 목은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가 있으니까 무기토로 제해주라라는 거예요. 지지에서 금이 많아요. 그럴 때 운에서는 값을 의뢰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지지에 금이 많은데 값을 의뢰라라고 해서 좀 이상해서 징의를 찾아보니까 좀 각주가 처리됐더라고요. 이건 맞습니다. 천간에 금이 있으면요, 즉 운에선 이민 계묘를 쓰면 좋다. 지지에서 토다. 정반대죠. 또 토가 많아요. 운죠. 갑인을묘가 좋다.
천간에 토가 있으면 운축 각자을축이다. 근데 이거 조금 좀 이상해서 또 찾아보니까 틀리고요. 징의에선 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지에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사주를 보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8글자가 돌고 돌고 서로 조합을 이루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간에서 화가 있으면 즉운에서 임자개축이 좋다. 여차배합. 이런 배합은 거의, 서자는 거의입니다. 무쟁전지환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쟁전지환. 전쟁에 근심이 없을 것이요. 이유 재화지정, 재하고 하는 정이 있을 것이다. 반차적, 이에 반대가 되면 불미할 것이니 세부지 반드시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기약, 깊은 기틀 속에 보이지 않는, 이게 깊은 심자니까요. 그러니까 지장간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지만 본 게 아니라 격국론하고는 전혀 틀린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봅시다. 사례명제예요. 314번이에요. 그리고 임수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격으로 뭐 얘기하면 뭐예요? 양인격이죠. 양인격입니다. 격국론의 양인격은 뭐부터 찾아라 라면 살부터 찾습니다. 살 찾고요. 두 번째가 관을 찾아요. 없으면 재성을 찾고요. 이제 잠깐만 떨어집니다. 양인격에 재성을 쓴다라고 하면요, 겁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재성을 웬만하면 못 써요. 임수일주에 이거 재는 뭐예요? 화죠. 만약 화운이 들어왔다면 이거 다 꺼져버리죠. 그래도 천간으로 화가 들어오면요, 병신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재성이 들어오면요. 또 이게 간목도 괜찮고요. 무토도 살아나고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벌써 깨져버리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재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쓰나요? 식상을 쓸 수 있죠. 식상을 쓴다. 다 써요. 수 빼고는요. 금 빼고는요. 인성과 자기 자신 비거분을 빼고는 쓸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쓰냐? 부득이하게 쓰는 거예요. 이 사주들은요. 그러니까 살관이 첫 번째 용신이다라고 하죠. 살이 여기 있습니다. 살. 토로 막아줘야 돼요. 재수를 시켜야 돼요. 근데 철저 선생은 무토를 못 쓴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간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셔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임수 생후 중동이에요. 자월이에요, 자월. 삼복 노강, 노강을 세 개를 만났다. 소위 권련지수예요. 권련산에 물이 막 흐르는 거죠. 중국에는 참 뭐 권련산은 대단한 산이죠. 가순이 불가역이라. 이건 순함을 따라야지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거역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저 무토를 쓰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들이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다. 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어느 큰 댐 하나 있죠. 아주 누구도 그 댐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중국 지금 있는 시진핑이 댐을 만들었다고 하죠. 무슨 산인가 그래요. 그 계곡을 막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참 중국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나라에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희귀 자진공수, 전 지지에서 이렇게 지금 자진공수를 하는 바람에 무토의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진토는요 무토의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진공수한 거예요. 같이 수화돼 버렸어요. 그러니 자진공수를 하니 즉 무토의 근이 불고 단단하지가 않다. 월간에 간목을 용신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여기 지금 해수가 여기 들어있어요. 해수 속에 자수는 안 됩니다. 절대. 자수는 간목에 뿌리가 되질 않아요. 해수가 뿌리가 됩니다. 여기는 자수는요 임계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수는요
무임갑이 들어있죠. 그래서 간목이 저 해수에 뿌리를 냅니다. 여긴 수국화됐으니까 또 없고요. 그래서 그 설하는 게 그 범람지수 넘쳐나는 물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이다. 차는 즉 국중에서 나타나기를 이 원문 맨 앞에 거 끌어다 붙인 거예요. 국중 현 분발지기 하라. 분발하는 기운이다. 운지 병인 정면은 좋겠죠. 그러나 좋게는 좋아요. 근데 저 신금이 문제인데 그래도 병인 정면은 괜찮죠. 한목득화의 발령이라고 해서 추운 겨울의 나무가 불을 얻어서 발령 분발해서 화려하게 되었다. 음한지 금토 제거하기를 음습하고 차가운 금토의 기운을 제거한 거죠. 희로 조둥 갑제라고 해서 일찌감치 과거에 합격을 했군요. 한원맹고 한원에 또 이름도 올리고요. 무지는 보세요. 이게 지금 저 무토가 격국론에서 만약 이게 무토가 용신이다라고 했으면 격국론에서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좋은 사주예요. 경금은 안 되고요. 여기까지 좋은 사주인데 이 무진대운에 끝이 났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용신으로 못 쓴다고 이미 포기한 적천세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프라에서 임철준 선생은요. 용신으로 저걸 못 쓰겠다라고 하면 그 용신에서 계열해서 보내버리면 이런 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기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가 깨지게 돼 있어요. 적천수일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무진운에 역수지성 보세요. 저 거역하는 수의 성질을 거역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수지성. 그 물의 그 성질을 건드려 갖고 이지저수라고 해서 그런 결과 목숨에 지장이 막았다라면 이건 돌아가는 양반이에요. 이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격국론에서 저 무토가 용신이다라고 하면서 칠살을 쓰겠다라는데 오히려 이 칠살운에 돌아가게 된 사주입니다. 연월지가 자진 반 수국이 돼서 시주가 신의 시로 이른바 중국의 권륜산에 내려오는 물과 같다. 이를 거역하면 오히려 경로함으로 순영하는 용신을 찾아야 한다. 청주자는 월간의 간목을 용신으로 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보나마나 수가 부점지 제일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격국론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평신절 격국론에 양인격이다. 이 양인격의 정의는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306번이 있다 하는데 이 치운론에서 한번 봅시다. 운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라면 이 양인격은 최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상신. 사실 상신이 아니라 이건 용신이에요. 사실은 제일 상신은 관살성이에요. 관과 살이고요. 제2 상신은 재성이에요. 근데 이 재성을 쓰게 되면 겁탈을 당해서 별로예요. 이 명제는 연재 평관이 무토가 무력해서 불용한다. 하지만 이 명제와 같이 관살이 심약해서 불용할 경우 격상신이 꺼리는 식신을 오히려 격상신으로 써야 할 경우는 부득이하게 상신으로 하는데 라고 하면서 각주 처리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소리입니다. 걸럭격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상도 상신으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간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쓰는 거예요. 부득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쓸게요. 부득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못해서 끝을 잊자입니다. 끝을 보지 못해서 라고 해서 부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들었을까요? 여기 들었을까요? 여기 들었네요. 오늘 314번이죠. 오늘 315번까지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때 죽은 거예요. 진토대원은 이 나이 때 지금 살지도 못한 39이네요. 그런데 이 무토대원에 돌아간 거죠.
수성을 거역해서 물의 성질을 거역해서 그런 것이죠. 예, 315번이에요. 이건 좀 음걸럭격이에요. 그 이유가 계수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예, 계수일주가 자월에. 아까는 간목이 여기 들었었는데 여기 모토였었고요. 이 병화, 이 병화는 재성이죠. 이 재성을 못 쓴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예. 간목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다 안 되네요. 예, 여기다 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나마 안 하죠, 뭐. 값이 병자. 이 병화는 못 씁니다. 잘 때. 개해. 이 해수가 두 개네요. 뿌리가 이 해수 쪽에 간목을 용신으로 쓰고요. 병화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병화를 쓰면 이게 뭐야? 당장 덤벼들죠? 군갑쟁제가 일어나는 사주죠. 자, 보겠습니다. 수책 토화용조에서 불영이에요. 이 화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영이다라고 했으니까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을 쓰는 사주죠.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 금운도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칭등, 벼슬길은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앞에 사주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죽지는 않은 사주입니다. 그렇게 경진신사대운이 되면 칭등이라고 해서 이때가 최고 좋은 때고요. 벼슬길이 경진신사는 별로다라고 하십니다. 자, 봅시다. 갑신병자, 개해, 개해. 음걸럭대돼요. 왜냐면 저게 일간이 양일주였다면 양인격이라고 하지만 음일주는 그냥 걸럭격으로 치고 있습니다. 음걸럭. 양인과 걸럭은 같은 뜻이에요. 비겁이 용신이냐, 겁재가 용신이냐인데, 용신이 아니죠. 월을 차지하고 있냐인데, 용신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쓰니까요. 자, 개수상호 중동, 똑같이 자월이에요. 중동에 삼봉왕지, 세 개의 왕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세왕양하죠. 대단합니다. 자진수국이라고요. 아까보다 더 강해요. 반가운 것은 갑병병투다. 갑과 병이 같이 투출한 건데요. 지중해서 절처봉생했다는 건 이 간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서요. 목화, 상호, 호의. 서로가 호상이죠. 우리는 상호라고 하는데 호의는 같은 뜻이고요. 호상, 소의. 금득 유행. 금을 얻으면 유행, 돌고 돌 것이다. 이거 보세요. 신금 있죠? 자진수고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득 온화하다. 목득 발영 이거 보세요. 목을 이렇게 쓰고요. 화득 생부. 이거 화를 얻으면 생부해 준다. 용신은 반드시 필시 간목이다. 위 분발지기다. 분발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목이 용신입니다. 똑같아요.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식신을 용신으로 했고요. 일교 무인의 뭐죠? 운정직성이에요. 김해의 조수 사로광역 일찌감치 벼슬길로 가서요. 빚을 얻었어요. 경진신사는요. 비록 유재화지정이지만 오히려 무생부지 생하고 도와주는 뜻이 오히려 없어서 이치 이런 결과 칭등사도 벼슬길이 칭등이라는 것은 이 절록바리가 이렇게 칠뚝거리는 소리예요. 이거 오를 등자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사람도 비장애인도 계단 오르기가 힘든데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계단 오르니까 벼슬길이 좀 칭등했다라는 거예요. 미명현질이야.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이 그렇게 확 드러나질 않았다. 벼슬끼리. 그런 거죠. 근데 중고보다는 낫죠. 용신 필시 간목으로 이 명조도 전제와 같이 목오행이 용신이고요. 지중해 절조봉생이란 월시지의 양해주 간목에 통관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목화 호상 호이라는 것은 전제와 같이 화오행을 약신으로 쓰기 때문인데 뭐 그렇게 화가 들어와서 저 불이 덤벼들면요 궁겁증자가 일어납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가 9.4, 목이 2.5, 화 1.0, 토 0.0, 금 0.0이에요. 수가 9.4로 토화 오행이 용의신이 되나 화가 하는 일밖에 안 되죠. 병화요. 그런데 못 쓴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불용하고 종조오행인 중심으로 금수목 오행 중 목오행을 용신으로 하고요. 수오행을 오히려 희신으로 해요. 그러나 저 금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토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저 병화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목 되는 거죠. 자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순행암으로 초년천 추근만 벗어나면 동남방 목화운으로 흘러서 용신대으로 흘러나 경진신사는 재화지정도 있고요. 있으나 생부지위가 없어서 참 사운의 사회충으로 불매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금운도 그럭저럭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토화를 안 쓴다라고 하면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수목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네요. 네, 좋죠. 아직 어려요. 23살. 무인대운에 뭐, 괜찮았죠. 김여대운에 벼슬길로 가고요. 이 금도 괜찮다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금수목을 쓰는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운이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딱 알아서 얘기해 주죠. 화가 안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람보다 이 프로그램이 참 그런 거야. 자평진전 이건 똑같아요. 권력격의 양익격과 같은 뜻입니다. 자, 제 책을 선전하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기까지 해서 자평진전까지 써놓은 것이 이 12개, 102개를 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좀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지금 다 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제본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요것은 빠졌습니다. 이 밑에 군통보감 이론은요 빠진 거예요. 제가 군통보감도 다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군통보감 이론은 빠졌고요. 격국론, 자평진전 이론과 용신 잡는 법이죠. 물론 군통보감도 용신을 어떻게 잡는다고 하지만 군통까지는 연락 넣지 않았어요. 올 12월이면 또 2권이 나오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